안녕하세요. 오늘은 99%가 모르는 복리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리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이건 모르면 투자 수익률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복리, 정말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그 함정들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복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마법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다던가요? 하지만 이 마법 같은 복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기대감으로 인해 복리 함정에 빠지기 쉽죠. 단순히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 눈앞에 달콤함만 쫓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복리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또 이자를 낳는 방식,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힘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중요성과 수익률의 중요성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리는 마법이 아닌 착시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복리는 장기 투자일수록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의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연 23%대의 낮은 금리 상품에서는 10년 이상 투자해야 겨우 의미 있는 수익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복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단기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1년, 2년 투자에서 복리 효과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복리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힘을 발휘합니다. 연 2% 복리로는 10년 후 원금 대비 약 22% 수익 증가에 그치지만 연 7% 복리로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약 96%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처럼 수익률 단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낮은 수익률로는 아무리 복리라고 해도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복리라는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예상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만큼 충분한지, 그리고 그 수익률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다른 복리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도 해지의 위험입니다. 많은 복리 상품은 만기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복리 효과는 사라지고 달리보다도 못한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원금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이 투자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비상 자금 확보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복리 상품에 뛰어들면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섣부른 중도 해지는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수수료와 세금도 복리 수익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펀드 수수료, 매매 수수료, 운용, 보수, 세금, 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리 수익을 야금야금 줄여나갑니다. 이 작은 비용들이 장기적으로는 복리의 눈덩이, 효과를 역으로 감소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수수료와 세금 비중이 크다면 복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7% 수익률을 내는 상품도 매년 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복리 효과는 연 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1% 차이가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죠.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이 태산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리를 확정된 미래처럼 여기는 심리적 착시 현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꾸준히 이 정도 수익률을 낼 거야.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같은 막연한 기대감 말이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시장 리스크, 수익률 변동성, 그리고 내가 언제든 투자를 해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맹신하여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중간중간의 전략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확정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항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라는 큰 틀 안에서 복리의 함정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장기 투자의 양면성입니다.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전략이지만 단순히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지키는 역할을 할 때도 많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멘탈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하고 결국은 우상향하는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자산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둘째, 비용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단기 투자는 수수료와 세금으로 인해 복리 수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잦은 매매는 결국 나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은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복리 효과를 상쇄시키고 원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복리 효과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 주식 투자의 복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복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은행 예금처럼 일정한 비례의 돈이 매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익률 또한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단순히 매년 얼마씩 수익이 나서 재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주식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 산업 동향, 거시 경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복리라는 단어 하나로 주식 투자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배당을 재투자하거나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 누리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와 유사한 재투자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변동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넷째, 레버리지 상품의 함정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은 복리 효과를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계산되는데 만약 시장이 횡보장, 즉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면 복리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와 10%가 반복되는 상황만으로도 전체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톱니바퀴가 계속 헛도는 것처럼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만큼 그 위험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단기적인 급등을 예상할 때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복리라는 명목으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상품입니다. 투자에 앞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ETF 투자에서도 복리의 함정은 존재합니다. 지수 추종의 맹점이 그중 하나인데요. ETF는 특정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리나 환율,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거나 손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특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지수가 상승했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국내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리스크는 해외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TF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TF도 주식처럼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ETF가 상장 폐지되면 원치 않는 시점에 투자를 강제로 마감해야 하고 손실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 운용이 비효율적인 경우 또는 기초 자산이 사라지는 경우 등이 상장 폐지의 원인이 됩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ETF의 운용사, 자산 규모,
추적 오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덩치가 큰 인기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ETF일수록 상장 폐지 위험이 더 높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분배금의 함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주가 하락폭이 분배금보다 크다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해도 원금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면 복리 효과는커녕 손실만 불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연 5%의 배당금을 받는 ETF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10% 하락했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해도 원금 손실을 만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과 함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리의 함정들을 어떻게 피하고 복리 효과를 제대로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첫째, 진정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최소 5년, 아니 10년 이상 투자해야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성장과 경제 전체의 우상향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며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일정한 수익률 유지입니다. 복리 효과는 수익률이 꾸준히 일정하거나 우상향할 때 극대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기로 단기적인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거나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방해 요소 최소화입니다. 중도 해지, 과도한 수수료 등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수료, 효율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자산 배분을 통해 중도, 해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 자금은 충분히 확보해두고 투자금은 여유 자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절약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도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만큼 나의 원금이 늘어나고 그 원금이 다시 복리로 물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은 복리 효과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의 세금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절약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인출 시 저율과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복리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배당, 성장, 채권 등 속성이 다른 자산들을 섞어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쪽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쪽에서 손실을 방어해주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복리 효과를 꾸준히 누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주식과 채권, 국내와 해외, 성장주와 가치주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인컴, 자산 활용입니다. 이자나 배당금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인컴,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듯 꾸준히 나의 자산의 씨앗을 심어주는 과정과 같습니다.
월세 수익형 부동산, 배당주, 고금 및 채권 등이 대표적인 인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과 같아서 어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투기꾼처럼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자세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므로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공포에 팔거나 과열될 때 탐욕에 사지 않는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가짜 전문가 주의도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를 맹신하거나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약속하는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마법이 아니며 꾸준한 노력과 원칙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특정 상품의 대박 수익률을 약속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상품 구조 이해를 선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든 그 상품의 구조와 내재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상품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확인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편향된 정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유튜버의 추천, 지인의 이야기 등 모든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꾸준히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복리는 분명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모른다면 오히려 나를 해칠 수도 있죠. 우리가 복리의 함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멘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성장하는 태도가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진정한 갑바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도 단단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멘탈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집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복리의 함정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투자 결정에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꾸준히 머무르는 것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이 원만한 투자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